이번 단원에 소개할 거는요, 이제 HTML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 통해 이제 사용자한테 내용을 직접 혹은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배울 스프링, 그러니까 백엔드로 전달해서 저장이나 검색 같은 걸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퍼블리싱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백엔드로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입력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입력 영역을 정의하기 위한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구성을 합니다. 이 폼 태그에 대체로 메소드, 액션, enc 타입 이 세 가지 속성들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은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속성들은 지금 얘기해봐야 이해가 1도 안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백엔드하고 연계하는 인수인계 지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백엔드하고 같이 곁들여 얘기하는 게 나아요. 최소한 자바스크립트라도 들어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보면 이제 메소드, 입력값을 백엔드 페이지에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죠. 일단 백엔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션, 입력값을 전송받을 백엔드 페이지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액션은 백엔드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enc 타입, 파일 업로드가 요구될 경우 명시하는데 이 업로드를 받는 대상도 백엔드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속성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시기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폼이라고 하는 태그가 입력 영역을 정의한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HTML 태그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입력 양식 안에서 그 입력 양식의 그룹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기본 정보 입력하고 부가 정보 같은 거 따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커다랗게 폼 영역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각각의 이제 소그룹을 잡는 거죠. 이 그룹 단위를 필드셋이라고 하고요. 레전드란 태그는 이 필드셋에 대한 제목을 뜻해요. 범주란 뜻이죠. 그래서 그룹 단위로 제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 레전드란 태그가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입력 항목들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입력 항목들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거의 한 70% 정도는 인풋 태그 하나로 퉁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에 여태까지 HTML은 속성들이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없었어요. src,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같은 거 할 때 src, 그리고 링크 할 때 href. 얘네들은 되게 중요해. 얘네들은 대체제가 없어요. 근데 색상, 크기, 아니면은 위치, 이런 것과 관련된 속성들은 이제 HTML에서는 테두리. 이런 것과 관련된 속성들은 HTML에서 이제 1도 취급을 안 해요. 다 CSS로 그 역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수업할 때 그 폰트 태그는 이제 1도 쓸 일이 없는 태그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속성들인 거잖아요. 파일의 경로라든지 클릭했을 때 이동할 위치라든지 얘네들은 이제 CSS로는 대체를 못하는 속성들이에요. 그리고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이 속성들도 CSS로 대체가 안 되는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들은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애들이죠.
이게 외우세요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까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그 대학교 1학년생들 위주로 이제 방학특강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외우세요. 이게 지금 입에 붙었어. 지금 외워야 된다는 얘기 해놓고 지금 나도 지금 현타 와갖고. 자,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값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임 속성. 이 네임이라는 속성은요, 여기에 뭔가 우리가 입력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인풋이라고 하는 애가 보통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아이디 입력할 때 쓰는 박스 있죠. 걔가 인풋이에요. 그럼 여기에 내가 뭐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력된 값이 백엔드로 전달이 돼. 우리가 나중에 배울 스프링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니지. 우리 수업 안에서 백엔드라고 하는 용어는 곧 이 스프링을 뜻해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제 일로 전송을 해요. 전송을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이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값이 네임이라는 속성 값이에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밖에 비유적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코딩 공부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3초 정도 잠깐 멍하세요. 네임 속성에 들어가는 값은요, 나중에 자바에서 입력 값을 인식할 때 쓰는 변수 이름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정신 다시 다듬고. 자, id라고 하는 속성. 이 id 값은 그냥 아무한테나 부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미 앞에 예제에서 살짝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제가 예제에서 뭐 div id는 블랭크 라고 주고서 스크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큰 영역을 하나 잡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예제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때 디자인을 위한 CSS라고 하는 녀석에서 샵 블랭크 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높이 속성을 부여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했었던 CSS예요. CSS에서 CSS 역할이 HTML한테 디자인을 입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CSS라는 건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코드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ID 속성 값으로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CSS에서의 식별자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다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르케라 뭐 이런 동작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동작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ID 값으로 그 대상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CSS와 자바스크립트에서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식별자. 자, 그러면 네임 속성은 백엔드한테 필요한 애고 id는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필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 두 개 값이 똑같건 다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네임 속성하고 id 값을 그냥 똑같이 넣어요. 왜냐면은 애당초 이 두 개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똑같건 다르건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해봐. 나중에 이거 각각 다르게 주려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아이디를 입력하는 건데 회원가입 페이지다. 그러면 빈칸이죠. 근데 회원 정보 수정이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입력해 있던 게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 뭔가 값을 세팅해 놔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밸류 속성에다 값을 기입하시면 입력된 상태로 나와요.
자, 지금 이 네이버 로그인 창에 제가 지금 입력 안 했죠? 입력 안 하면 이렇게 설명글 나오죠? 플레이스홀더. 이거요. 플레이스홀더. 맥스, 랭스. 이름 딱 봐도 뭐 하는 건지 나오잖아요. 보통 길이, 랭스가 길이잖아요? 길이라고 하면은 보통 글자 수예요. 그러니까 최대 글자 수. 그럼 저기에다 만약에 10이라고 지정하면은 10글자 이상 입력을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숫자만 입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하고 맥스는 입력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 스텝. 숫자를 입력하는데 0.7, 뭐 3.14, 1592, 뭐 이렇게 입력해도 되거든요. 근데 스텝을 1로 했다. 그럼 딱 1단위로만. 스텝을 5로 했다. 그러면 5, 50, 15, 20. 그러니까 입력할 수 있는 값의 간격.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건지 알죠? 클릭하면 이렇게 딱 체크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타입 속성에 따라서 종류가 갈려요. 얘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하면 값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선택돼서 표시가 돼요. 이거 안 하면 선택 안 된 상태로 표시가 돼요. required. 이게 표시된 애들은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 required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 단에서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입력값의 필수 여부는 그냥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게 훨씬 나아요. required는 이따가 실습에서 나오긴 할 텐데 여기서는 권장하지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입 속성에 들어갈 값들이 뭐가 있느냐? input 타입 텍스트. 일반 텍스트예요. id나 글 제목 같은 거. 패스워드. 비밀번호 입력용이에요. 입력 내용이 별로 표시되고요. 체크박스. 아까 말했던 거 네모났는데 클릭해서 체크하는 거. 라디오. 동그라네. 자,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의 결정적인 차이는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이 되고 라디오는 단일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인풋 타입 버튼, 기능이 1도 없는 버튼을 표시합니다. 인풋 타입 속성, 인풋 타입 속성의 버튼이라고 부여하면은 진짜 기능이 1도 없어요. 기능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따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자, 인풋 타입 서브밋. 입력 내용을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버튼을 만들어요. 리셋. 입력하면은, 입력 기껏 했는데 이 리셋 버튼 누르면 다 지워져요. 초기화 버튼. 인풋 타입 이미지. src 속성에 지정된 이미지 버튼을 표시하는데, 서브밋하고 기능이 동일하고요. 이것도 요즘은 안 씁니다. 타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 자매품 데이트도 있어요. 인풋 타입 데이트. 자, 여기까지는 이제 컴퓨터에서 봐도 바로바로 좀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애들은 컴퓨터에서는 그다지 체감이 안 돼요. 아, 데이트는 된다. 날짜 선택. 근데 나머지 것들은 컴퓨터에서는 차이가 거의 안 느껴져요. 왜냐면 컴퓨터는 입력 장치 자체가 키보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티가 좀 나요. 읽어보면 굳이 안 읽어드려도 뭔지 바로바로 예측되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 키보드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떨 때는 스페이스바 나오고 어떨 때는 골뱅이 나오고 어떨 때는 닷컴퓨터 버튼 나오죠. 그거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쓰시면 되고요.
인풋 타입 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 별표, 샵, 이렇게 생긴 버튼 나오는 거고. 근데 인풋 타입 넘버 같은 경우는 숫자 키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일렬로 쪼르륵 들어가고 밑에 영문키 나오는 상태 있죠. 이게 넘버 상태예요. 원래 인풋 타입 넘버는 영문키랑 같이 표시되는 게 모든 키보드 공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숫자만 입력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숫자 입력하기도 불편하고 영어 같은 거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숫자 값을 입력받는 용도로 얘를 갖다 쓰기도 해요. 인풋 타입 레인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치값 조절하는 거. 인풋 타입 서치 PC에선 별로 효과 없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가 엔터키 대신에 나올 거예요. 돋보기. 데이트, 날짜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밸류 속성의 어떤 값을 지정하면은 페이지가 열릴 때 입력될 기본값 얘기했죠. 체키드, 타입 속성이 라디오나 체크박스인 경우 선택 상태로 지정하는가. 민, 맥스는 타입 속성이 넘버하고 레인지인 경우 써요. 넘버는 숫자 전용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지정하는 거고요.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죠. 슬라이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은 민에 지정하는 값은 여기. 반대, 여기는 맥스겠죠. 스텝은 한 번에 입력할 거. 한 번에 입력할 값의 단계, 맥스 랭스는 최대 글자 수. SRC 이미지용 required는 필수. 자, 그 밖의 요소. 텍스트 에이리어라는 애인데요. 얘는 장문을 입력해요. 차이가 뭐냐면 앞에서 봤던 애들은 키보드로 입력할 때 엔터키를 못 쳐요. 근데 텍스트 에이리어는 엔터키를 칠 수 있어요. 게시판 본문 같은 거. 자, 마찬가지로 네임 속성, 아이디 속성, 맥스랭스 같은 거 들어가고요. 원래 인풋 태그는 마침 태그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마침 태그가 있고, 인풋 태그는 기본적으로 세팅될 내용을 아까 value라는 속성에다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텍스트 에이리어는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넣어줘요. 이게 좀 차이예요. 자, 하나씩 지워서 이제 하나씩 화면에 등장시키면서 모양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폼이라는 태그로 입력 영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필드셋이란 태그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필드셋 태그는 이렇게 영역을 위한 테두리를 쳐줘요. 그리고 레전드를 하면은 이 테두리를 관통하는 제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입력 요소를 배치하는데 아이디를 입력하는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div 태그를 걸고요. div 태그를 걸고서 id라고 제목 걸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타입은 텍스트.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유저 아이디, 아이디 값도 유저 아이디. 요거 네임하고 아이디 속성은 같건 틀리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네임 속성과 아이디 속성이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저 아이디, 여기는 뭐 유저 아이디 2 뭐 이렇게 다르게 주면 오히려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보통은. 맥스랭스 20. 20자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되는 거고.
플레이스홀더는 뭔지 지금 바로 보이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여기 안내글 있잖아요. 이게 플레이스홀더. 보통 이제 HTML을 작업할 때는 인풋 태그에 대한 어떤 제목을 이렇게 옆에다 표기를 해요. 뭐 디자인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입력 태그에 대한 제목을 작성하는 용도는요, 라벨이란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이 라벨 태그가 입력 요소에 대한 제목을 지정하는 태그예요. 지금 아까 그냥 텍스트 따로 적은 거랑 별 차이 없죠. 근데 라벨 태그에 to라는 속성으로 인풋 태그에 부여된 id 값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티가 나냐? 여기를 제가 입력하겠다고 이렇게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를 포커스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라벨 태그로 연결하면은 라벨을 클릭함으로 해서 저게 포커스가 들어가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PC에서는 누가 이거 클릭해? 이거 클릭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은근히 영향력이 좀 있어요. 대충 아무 데나 근처 눌러도 이제 키보드가 뜨는 거예요. 자, 요런 패턴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또다시 인풋 타입 텍스트. 네임은 유저네임, 아이디 유저네임. 맥스랭스 20글자, 플레이스홀더 이름을 입력하세요. 회원 이름 입력하는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 패스워드. 네임, 아이디 부여하고 얘도 20글자. 라벨 속성으로 연결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 에이리어. 플레이스홀더 들어갔고요. 얘는 이렇게 입력하면서 엔터를 칠 수 있는 애라 그랬어요. 만약에 인풋 타입 텍스트에 밸류 속성으로 헬로라고 줬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된 상태로 표시가 돼요. 이 값이 페이지 열릴 때 자동으로 세팅돼서 나와요. 근데 텍스트 에이리어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존재하죠. 얘는 요 사이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내용이 세팅돼서 나와요. 네, 아까 요 얘기한 거고요. 자, 요거는 교환해서 정리 안 했어요. 인풋 타입 히든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름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 이게 히든이라는 요소가요. 퍼블리싱, 즉 웹페이지 디자인할 때,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1도 효용성이 없어요. 근데 백엔드 개발자한테는 저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일단은 지금 퍼블리싱 단계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백엔드 개발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서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유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 개발자보다 연봉이 높은 거야. 하는 게 더 많아요. 점점.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일단 뭐 HTML, CSS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인풋 타입 히든이라고 하는 속성은 백엔드 개발자한테 되게 효용성이 커요. 그래서 얘는 지금으로서 설명하는 거는 화면에 안 나오는 숨겨진 애다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쟤를 어떻게 쓰는지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스프링 할 때 쟤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아래쪽에 필드 셋을 하나 더 놓습니다. 인풋 타입 이메일. 자, 얘는 required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어차피 키보드로 입력하니까 별 효용성이 없어요. 자, 인풋 타입 URL. 인터넷 주소 입력하는 건데 모양상의 차이가 1도 없죠. 이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자, 인풋 타입 넘버. 얘는 그래도 조금 티가 나. 왜냐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숫자 입력할 수 있는 이게 나오거든요. 자, 스텝이 1로 돼 있으니까 지금 1단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걸 만약에 10으로 했다. 그럼 최소 19부터 최대 100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10단위로 뛰는 거죠. 자, 인풋 타입 텔. 전화번호용인데 여기서도 별 효용성 없고요. 인풋 타입 레인지. 요거예요, 요거. 민, 0. 그럼 이게 0이야. 맥스가 지금 100이죠? 이게 100야. 이게 맥스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화면,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밸류가 50이죠? 밸류를 만약에 30으로 세팅을 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인풋 타입 데이트. 요거요. 인풋 타입 타임. 이거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직접 구현했어. 하나하나 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링크로 만들어서 직접 구현을 했어요. 이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자, 인풋 타입 서치. 이것도 컴퓨터에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자, 버튼이라는 태그를 쓰고 있거든요. 버튼 타입 서브 및 버튼 타입 리셋. 그러면 이제 요 회원가입을 누르면은 여기에 입력한 내용을 싹 다 종합해서 백엔드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린 백엔드가 없으니까 입수납 안 하고, 인풋 타입 리셋은 입력 열심히 했는데 리셋 누르면 딱 꺼지는 거고. 자, 지금 버튼이라는 태그 쓰고 있는데 자매품. 인풋 타입 서브 및. 자, 요거랑 요게 모양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아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 굳이 비교하자면은 인풋 택 속성으로 버튼을 만드는 건 좀 옛날 스타일이고요. 버튼 택으로 만드는 건 이제 HTML5 비교적 최신 속성이라서 아마 현재는 이게 표준이라고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표준이고 얘가 비표준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옛날 거고 이거는 최신 거다. 가급적이면 최신 거 써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가리고 섞어서 씁니다. 자, 요렇게. 길죠? 요 단원만큼은 실습량이 예지 하나당 조금 길어요. 실습하실 때 이것도 한꺼번에 코딩하지 마시고 div 태그 단위로 지금 영역 잘 나눠놨잖아요. 요 단위로 실습하시고 모양 확인하시고 그러세요. 자, 지금 2시니까요. 요거 실습 시간 20분 드릴게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2시 반에 모입시다.